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문제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할 건데 여러분들도 시험지 준비하시고, 그쵸? 한 문제 한 문제가 올해의 기출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 보시면 표는 퇴적물의 기원에 따른 퇴적암의 종류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여러분 퇴적암의 종류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퇴적암의 종류. 자, 그러면 퇴적암의 종류는 우리가 뭐 있었죠? 그쵸. 쇠설성 퇴적암. 한번 적어볼까요? 쇠설성 퇴적암. 그 다음에 화학적 퇴적암. 그 다음에 유기적 퇴적암. 그죠? 크게 종류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었고요. 쇠설성이라는 건 알갱이가 그냥 쌓여서 된 것들이었죠. 삼, 여감, 쉐일 이런 것들이 들어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응외암 이런 거. 그죠? 화학적 퇴적암은 일단 기본적으로 퇴적물에 뭐가 있었죠? 침전과 증발 요런 걸 하는 거죠. 석회암이라든가 척트라든가 그죠? 요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암염 그런 거. 그다음에 유기적 퇴적암은 생물체 몸에서 퇴적물들이 기원을 해야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척트라든가 석회암이라든가 아니면 석탄 요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암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셨을 거예요. 그러면 요 보기에 주어진 내용을 한번 채워볼게요. A에 보니까 일단 식물, 석탄 이런 게 나왔잖아. 그러면 딱 뭐겠습니까? A는 그렇죠. 얘는 유기적 퇴적암이라는 뜻이죠. 유기적 퇴적암이고, 그 다음 B에는 모래가 나왔어요. 알갱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B가 쇠설성 퇴적암이죠. 쇠설성 퇴적암이구나. 쇠설성 퇴적암. 자, 그러고 나서 나머지 빈칸을 채워볼게요. 자, 모래가 쌓여서 굳어지면 뭐가 될까요? 그죠? 기억은 사암이 되겠죠. 모래 사자를 쓰는 거죠. 니은에는 여감이니까 이건 누가? 주로 자갈이. 그치? 주로 자갈이 쌓여서 여감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그러고 나서 보기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기억에 A는 쇠설성 퇴적암이냐? 지금 우리 썼잖아요. A는 뭐죠? 유기적 퇴적암이네요. 틀렸고요. 그 다음에 기억이 암염이냐? 지금 우리 사암이라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자갈은 니은에 해당된다. 그죠? 디귿만 맞기 때문에 답은 3번으로 체크를 해주셨으면 됐어요. 이 문제는 키포인트가 뭐다? 그치. 퇴적암의 종류는 쇠설성, 화학적, 유기적 퇴적암이 있고 각각 어떻게 어떤 단계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되는지 또는 그 종류가 뭐가 있는지를 좀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되니까 암기사항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자, 2번에 그림은 현생 누대 동안. 자, 현생 누대 동안. 자, 현생 누대라 얘기를 했는데 현생 누대는 뭡니까? 생물의 개체수가 좀 다소 많았던 지금 말하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합쳐서 우리가 현생 누대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래 놓고 동물 과의 수를 동물의 그 종족의 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 수를 현재 동물 과의 수에 대한 비로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현재가 이만큼인데 요거에 비해서 과거에 더 많았는지 적었는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현재 과의 동물 수가 이만큼이야. 이게 기준이지. 이거에 비해서 만약에 되게 작았어. 그럼 뭐가 있는 거 이런 거. 멸종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옳은 것만 고르라고 했는데요. 기억에 A시기. 지금 A시기면 대략 얼마 정도 되냐면 여러분 4억 2천만 정도 될 거예요. 4억 2천만 정도 될 건데요. 지금으로부터 4억 2천만 년쯤 전이면 언제냐면요. 여러분 실루리아기입니다. 실루리아기. 자, 실루리아기 때 최초에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네. 육상 동물이 아니고 육상 식물이 출현을 했죠. 쿡소니아라고 불리우는 육상 식물이 최초로 출현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의 동물 과의 멸종 비율. 자, 멸종 비율을 보았으니까 얼마나 많이 그 전 단계보다 줄었는지를 보시면 되겠죠. B하고 C를 보라고 했는데 B는 요만큼 줄고요. C는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결국은 비율은 어떤 게 더 큰 거예요? C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B 시기가 C 시기보다 크다도 틀린 말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D 시기에 동물이 멸종을 했느냐? 네, D 시기는 지금 뭡니까? 중생대에서 신생대로 넘어가는 거죠? 요때가 이제 공룡이 멸종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디귿만 맞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보통 B하고 C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까 이제 니은의 설명은 잠깐 이제 그냥 넘어갔는데 보통 이렇게 지질 시대를 나눴다는 것 자체가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질 시대 중간보다는 그 시대 말기에 아무래도 큰 멸종이 있었겠죠.
그래서 혹시 궁금한 친구들 위해서 비시기는 뭐 대봉기 대멸종이라고 하는 멸종 시기가 또 한 번 있었어요. 그때 이제 어류라든가 요런 애들이 이제 많이 멸종을 하는 시기였는데 대봉기 말에 좀 많이 멸종했던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데 여러분이 그런 걸 몰랐더라도 일단 보통 그 생물들의 멸종은 언제 주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 시대 말기지. 멸종을 해서 뭔가 큰 변화가 있었으니까 지지시대를 나눴다고 생각을 해주면 됐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3번이요. 3번 그림은 분과 갑자기 그 진도의 순서와 상관없이 그치 우리 지구과학 교과과정 순서 상관없이 뒤에 있는 애가 갑자기 탁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별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분광형과 광도를 기준으로 한 H활동. 뭐 이거 뭐 H활동이니까 다 알고 계시죠? X축은 온도를 나타내고 그다음에 Y축은 뭐를 나타냅니까? Y축은 이제 광도. 위로 갈수록 밝은 거, 분광형에서는 왼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은 거 알고 계시고요. 지금 여기 그림에서도 아시다시피 니은은 뭡니까? 니은은 우리 주계열이잖아요. 주계열. 그 다음에 기역은 이거는 거성쯤 되겠죠. 거성과 그 위쪽으로는 초거성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적색거성과 초거성을 거의 다 포함하고 있는 거성쯤 되고요. 디귿은 이제 백색 외성이잖아요. 백색 외성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기역, 니은, 디귿 특징 중에 하나를 썼대요. 자, 특징 가에서 보니까 별의 일생의 대부분을 일단 벌써 나왔죠. 별의 일생의 대부분을 보내는 단계가 언제죠? 그쵸, 주계열성이잖아요. 그 다음에 정역학 평형 상태에 있다는 얘기는 어때? 크기가 달라지지 않는 거. 뭐와 뭐가 평형을 이룬 거였더라? 그 중심을 향하는 중력하고 그 다음 밖으로 나가려고는 기체압. 그 두 개가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 그게 뭐다? 주계열이죠. 그러면 가는 니은에 해당되는 거네요. 그죠? 그 다음에 나는 주계열을 벗어난 단계니까 그 다음 단계잖아. 주계열 단계는 뭐, 주계열 다음에 좀 질량이 작으면 적색거성, 그치? 질량이 아주 크면 초거성 단계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진다. 여긴 거성 단계니까 기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에서 보시면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의 최종 진화 단계 이게 뭡니까? 행성상 성운이 이제 밖으로 나와 가운데 백색 외성이 되는 단계였잖아요. 그지? 별의 바깥층 물질이 우주로 방출된 후라고 했는데 이 우주로 방출된 그 물질들이 뭡니까? 그게 이제 행성상 성운이고요. 그 다음에 중심 핵만 남았는데 요게 뭡니까? 요게 백색 외성이죠. 디귿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죠. 그래서 가가 니은이고 나는 기역이고 다가 디귿이니까 네, 답은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됐네요. 자, 이제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자, 4번 보면 그림 가는 어느 날 21시에 우리나라 주변에 지상 일기도. 선생님이 조금 크게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우리나라 지금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온대성 저기압이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나는 가의 21시부터 14시간 동안 관측소 A와 B 중 한 곳에서 관측한 기온과 기압을 나타낸 거래요. 기온과 기압을 나타낸 거래요. 옳은 것만 또 고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나에서 보면서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이게 기온인지 기압인지를 우리가 모르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제 모르는 상태지만 A하고 B의 이런 관계를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는 위도 30도와 위도 60도, 그치? 그 사이에 있죠. 30도와 60도는 무슨 풍지대죠? 우리 편서풍 때잖아요. 서풍. 그래서 모든 웬만한 일기 기호들이 어디에서 어디로? 서에서 동으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렇게 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A 같은 경우는 21시 이후에 전선이 통과를 하지 않죠. 전선이 통과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 기온이나 기압에 큰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의 똑같은 기단을 통과하기 때문에. 근데 B 같은 경우는 어떡하니? 이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B가 이제 요 온대성 저기압이 지나가고 나면 어떡하니? 여기 있는 한랭 전선이 B를 통과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온과 기압에 변화가 생긴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나에서의 그림을 보니까 뭔가 이게 기온인지 기압인지 잘 몰라도 지금 보면 여기가 어떡하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가네요. 그래서 여기 부분 지금 이 정도 시간, 그지? 이 정도 시간. 그 다음에 이 밑에 물리량도 점선도 어떡하니? 내려가다가 올라가죠. 경향성이 달라졌다는 얘기는 큰 변화가 있었다는 뜻이고 그때 뭐가 지나간다? 전선이 지나간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그럼 이때 전선이 지나가는 걸로 봤을 때는 A가 아니라 어디 B지역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아, B지역에 관한 자료구나. 그러면 B지역은 좀 이따 뭐가 지나갈 거니? 한랭 전선이 지나갈 거야. 자, 한랭 전선이 지나가면 기온은 어떻게 되죠? 기온? 자, 우리 뭐 하는 거야? 한랭전선. 한랭전선이 이름이 왜 한랭전선이었어? 기온이 지나가면, 이 전선이 지나가면 기온이 어떻게? 떨어져. 한랭해져. 추워지니까 이름이 한랭전선이었잖아. 기온이 떨어지면 공기가 차가워진 공기는 어떡하지? 밑으로 가라앉죠? 하강기류가 있으면서 눌러주는 힘이 작용을 할 거니까 기압은 어떻게 됩니까?
기압은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지금 요거에 맞춰서 요쪽의 물리량을 보면 자, 요 시기 이후로 그치? 우리가 전선이 지나갔던 요 시기 이후로 떨어지는 거. 얘가 떨어지네요? 얘는 뭡니까? 기온이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요 시기 이후로 올라가는 거. 올라가는 거. 요거는 기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어떻게 판단했죠? 여러분? 나 그래프에서 기온인지 기압인지 몰라도 요 부분에서 어땠다? 자, 여기 요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급변했잖아. 전선이 지나가면 서로 성질이 다른 공기가 만난 거니까 전선이 지나갔을 때 기온이나 기압 같은 여러 가지 기상 요소가 급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온인지 기압인지 몰랐어도 급변하는 걸 보고, 그지? 변하는 걸 보고 우리가 전선이 지나갔구나. 근데 지금 그림에서 A하고 B를 보시면 편서풍대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A는 전선이 지나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B 지역을 표현한 거구나. 그러면 한랭전선이 지나가야 된다. 근데 한랭전선은 전선이 지나간 다음에 기온이 어때? 떨어져야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요 시기를 기점으로 이렇게 내려가. 그러면 얘를 기온으로 생각하고, 그지? 요 시기를 기점으로 올라가. 그거를 기압으로 생각해주면 됐다는 거죠. 자, 어떻게 판단했는지 여러분 차근차근 외울 수 있겠죠? 네. 그래 놓고 나서 옳은 거. 가에서 A 상층부. 여러분 A 상층부는 한랭전선 위쪽이잖아요. 그 한랭전선 뒤쪽. 한랭전선 뒤쪽은 뭐죠? 층운형 구름이 아니고 뭐죠? 저군형 구름이 발달해야죠. 저군형 구름 발달한다? 틀린 말. 그 다음에 나는 B의 관측재료. 지금 했잖아요. B 관측재료. 전선이 지나가야 되니까 B의 관측재료가 맞는 말. 그 다음에 나의 관측소에서 기억 기간 동안, 요 기간 동안. 그러면 기억 기간이니까 맨 처음에 뭐죠? 여기는 이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사이. 그치? 온난전선 사이였다가 이제 뭘로 바뀌었어? 한랭전선 뒤쪽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보통 온대성 저기압에서는 자, 아시죠? 이렇게 남동풍, 남서풍, 북서풍이 대표적인 풍향이었잖아요. 그러면 한번 다시요. 요 시간이면 여기 남동풍에서 북서풍으로 지나가니까 시계 반대 방향이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답은 니은만 골라주면 되겠다. 지금 어디에서 뭘로 바뀌었다? 여기는 남동풍은 이제 그 전이었고, 그죠? 기역 기간이라고 했으니까 남서풍에서 처음 이렇게 있으면 남서풍에서 뭘로? 북서풍으로 바뀌었잖아. 남서풍에서 북서풍. 이렇게.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틀린 말이 되겠네요. 여러분은 아마 이런 보기를 찾는 것보다 앞에서 A 지역인지 B 지역인지 또는 기온이나 기압을 판단하는 거, 요게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죠? 기온인지 기압인지 어떻게 판단했는지, 그 다음에 여기가 B 지역이라는 거 어떻게 판단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전선에 한랭전선이 지나갔을 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요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셨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자, 5번을 보면 그림 가는 우리나라 주변 해역 ABC를 나타낸 거고, 나는 세 해역 표층 해수의 수온과 염분을 수온 염분도에 나타낸 거래. TS도에다 나타냈어요. B와 C 수온과 염분 분포는 각각 기역과 니은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A가 황해죠. C는 근데 A가 이제 여기가 이제 A 지역이 이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B, C를 구분할 때는 뭐로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위도가 차이가 나니까 B가 더 고위도죠? 그러니까 여기가 어떡하지? 한류가 흐르겠죠. 한류가. 그 다음에 이제 C는 좀 더 저위도니까 이쪽은 난류가 흐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온으로 비교를 하시면 자, Y축이 수온이니까 수온이 낮은 니은을 B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온이 높은 기역을 C라고 생각하시면 됐던 문제죠. 그러고 나서 한번 그러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A가 주어져 있으니까 그지? A가 주어져 있으니까 A랑 동일 위도가 있잖아요. C가 동일 위도잖아. 그러니까 기역을 거의 A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기역이 이제 C에 해당되는 거고 그다음에 한류가 흐를 B를 이제 수온이 낮은 니은이라고 생각해 주면 됐다. 그래서 기역에서 지금 니은은 B에 해당되냐? 그죠? 니은은 B 우리 찾았잖아요. 맞는 말이죠? 해수의 밀도를 물어봤는데 여러분 여기에서는 어떡하죠? X축은 염분이고 Y축은 수온이고 그 다음에 밀도선은 자 여러분 요런 것이 등 밀도선이잖아요. 근데 밀도는 어떻게 해야 크는 거죠? 수온이 낮을수록 염분은 높을수록 그래서 어떡하지? 지금 보면 오른쪽 아래 그죠?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내려갈수록 밀도가 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누가 밀도가 사실 제일 작은 거예요? A가 지금 현재 밀도가
지금 가장 작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해수의 밀도가 A가 C보다 크다는 무조건 틀린 말이죠. A가 가장 작기 때문에. 그쵸? C는 이쪽에 와 있잖아요. C는 한 1.025 정도 될 거고 A는 그게 안 되니까 A가 더 낮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B하고 C의 해수의 밀도 차이는, 자, B, C의 밀도 차이는 보세요. Y, 지금 보시면 X축으로는 거의 비슷하죠. X축으로는 비슷한데, 자, Y축 값에 차이가 나서 그런 거잖아. Y축 값이 뭡니까? 수온이죠. 그래서 밀도 차이는 수온보다 염분의 영향이 더 크다. 아니죠. 염분은 같은데 수온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니은 B가 더 밀도가 큰 거거든요. 그죠? 차가운 물이 밀도가 더 큰 거잖아요. 그죠? 답은 기억을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요 그래프는 지금 5번 문제는 그냥 우리 B하고 C를 염분 TS도에다가, 그죠? 수온 염분도에다가 B하고 C만, 그죠? C하고 B가 어디에 있는지 요것만 찾아주면 잘 할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볼까요? 자, 그림은 방사성 동위원소 A, B의 붕괴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을 고르랬거든요. 자, 그래서 기억의 반감기를 물었는데 그래프에서 여러분 Y축 자체가 모원소의 양이잖아요. 반감기가 원래 뜻하는 게 뭡니까? 그렇죠. 모원소의 양이 절반이 됐을 때까지의 그 기간을 우리가 반감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A 그래프 100%에서 출발해서 자 50%가 됐을 때 뜬뜬뜬뜬뜬 찾아가 보니까 요쯤 되겠네요. 그래서 A의 반감기는 7억 년이 되는 거죠. A의 반감기. 자, 그 다음에 우리 B의 반감기를 볼까요? B는 이제 100에서 출발해서 50이 됐을 때가 여기잖아요. 0.5, 한 5천만 정도 되겠죠. 그죠? 0.5억 년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A가 B의 14배다라는 말은 어때?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어떻게? A는 7억, 그지? B는 0.5억 정도 됐으니까요. 됩니까? 자, 그 다음에 7억 년 전에 생성된 화성암. 여러분, 7억 년 전에 생성된 화성암이라는 것은 현재 나이가 7억 년 됐다. 그러면 그 A는 어떻게 돼요? 7억 년이 지나면 원래 양의 절반으로 줄기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포함된 A는 2번의 반감기가 아니라 어떡하죠? 한 번의 반감기를 거쳐야죠. 반감기가 7억 년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말. 디귿은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는 복이었어요. 암석에 포함된 B의 자원소분의 B의 양. 자, 여러분, 그러니까 모원소 대 자원소. 모원소 대 자원소가, 자, 반감기 한 번 지나면 어때? 몇? 1대 1이죠. 그 다음에 반감기 한 번 더 지나가면 어떻게 되죠? 1대 3이 돼야 되는 거죠. 1대 3. 근데 여기는 1대 4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반감기를 2번 이상 지났다. 이 소리가 되는 거죠. 2번 이상 지났다. 그러면 반감기를 2번 지났을 때, B가 반감기 2번 지났을 때 보면 50에서 25니까 요때가 1억 년이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1대 4가 됐다는 건 반감기를 2번 이상 지나야 되니까 1억 년보다는 좀 더 시간이 지났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자, 요거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 반감기 한 번 지났을 때가 1대 1이에요. 반감기가 2번 지나면 1대 3이죠. 지금 문제에서는 1대 4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2번보다는 더 시간이 지났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2번보다 더 시간이 지났으니까 2번이 지났을 때가 1억 년. 그지? 그래서 1억 년보다는 좀 더 나이가 더 됐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우리 비율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한 번 지나면 1대1, 그지? 모원소, 자원소 비. 2번 지나면 1대3. 3번 지나면 얼마 돼요? 3번? 1대7이 되죠? 3번. 3번 지났을 때, 그지? 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된다. 다음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 그림은 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대기 순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각각 엘니뇨와 라니냐 시기 중 하나다. 여러분, 우리한테 뭘 보여줬어요? 지금 워커 순환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지금 보통 여기 우리가 선생님이 옆에서 항상 여러분한테 그렸던 그림 기억나세요? 자, 요렇게 페루랑, 자, 여기가 호주야, 여기가 페루야, 선생님이 이렇게 주고요. 위로 뭐가 불었지? 자, 무역풍 불고 그 다음에 남적도 해류가 흘러서 바닷물이 어떻게 됐어? 이렇게 기울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물이 없네. 밑에서 용승이 와. 그래서 어떡하니? 동태평양이 대체로 차가웠어. 이게 굉장히 더 심해졌을 때가 라니냐고요. 이게 덜 심해졌을 때가 엘니뇨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이 더 차가워져서 차가워진 공기 내려와야 되죠. 내려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쪽은 더 따뜻해지니까 올라가면 저 올라가게 되죠. 그죠? 지금 선생님이 그린 거에 라니냐 시기를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가는 라니냐 시기. 라니냐.
이 정도는 이제 우리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기작을 생각해 주세요. 동태평양이 더 차가워져. 지금 평상시보다 더 많이 차가워진 거. 자, 이렇게. 더 많이 차가워지면, 이렇게 기울기가 급해지면 이게 라니냐 시기가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완만해지면 이게 엘니뇨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엘니뇨 시기가 되면 동태평양의 기온이 다소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워커 순환에 그 상승 기류가 있는 부분이 어느 쪽으로? 동쪽으로 좀 치우쳐 있는 이런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는 처음에 가의 경우는 A가 저기압이고 B쪽은 다소 고기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엘니뇨 시기가 되면 B쪽이 저기압 쪽이 되고 A는 하강 기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고기압이 된 이런 상태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옳은 것만 고르라고 했거든요. 기억에 서태평양 적도 부근의 무역풍의 세기를 물어봤죠? 자, 라니냐 시기가 어때요? 무역풍이 더 센 거잖아요. 가가 나보다 강하다. 맞는 말이 되고요.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용승도 이게 물이 많이 가야 밑에서도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가가 나보다 강하다가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디귿은 해보세요. B 지점의 해면기압에서 A 지점의 해면기압 값을 뺀대요. 그럼 B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을 뺐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뺐으니까 플러스 값이네요. 플러스 값. 고기압을 플러스 높은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뺀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값은 플러스. 사실 요런 게 뭐였어? 우리 N소 지수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 다음에 B 지금 나 같은 경우는 어때? 여기가 저기압이잖아요. 작은 값에서 큰 값을 뺐어요. 그럼 그 값이 뭐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가가 나보다 크다. 가는 플러스고 나는 마이너스니까 역시 맞는 말이 되겠죠. 이 디귿에 해당하는 요 말이 일종의 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N소 지수, 난방진동 지수라고 하죠. N소 지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7번 같은 이 엘니뇨 라니냐 문제는 자료를 굉장히 다양하게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에서는 워커 순환의 모습을 가지고 줄 때도 있고 수온 편차를 줄 때도 있고 수입 편차를 줄 때도 있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니? 기본적인 기작을 알고 계셔야 엘니뇨인지 라니냐인지를 먼저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선생님이 여기 처음에 그렸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자, 이쪽이 호주 쪽이야. 서태평양 쪽이죠. 이쪽이 페루 쪽이다. 동태평양 쪽이다. 생각을 하고 자, 무역풍 불고 남적도 해류가 생겼죠. 그래서 해수면이 원래 이렇게 기운 거다. 원래 이렇게 기울었었는데 이게 더 심해지는 게 뭐라고? 더 심해지는 게 라니냐. 덜 심해지는 게 엘니뇨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각각의 여러 가지 기작들을 정리를 잘 해놓읍시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았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8번. 그림은 해양지각의 연령 분포를 나타낸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료가 나오면 일단 뭐죠? 밑에 있는 표를 잘 보세요. 색깔이 진한 거, 그 다음에 색깔이 연한 거. 지금 보니까 색깔이 진할수록 어린 거네요. 이게 현재잖아요. 이 현재. 그죠? 나이가 0살이면 현재네요. 그 다음에 색깔이 밝은 색이 나이가 많은 땅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모습을 딱 보면 여러분 여기가 어딥니까? 여기 북아메리카. 여기 남아메리카. 그죠? 그 다음에 여기 B가 있는 여기 부분이 뭡니까? 여기 부분 여러분. 그지? 동태평양 중앙 해령이 되겠죠. 그죠? 동태평양 중앙 해령이고 해령이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멀어질 거고 그래서 여기가 나이가 어리고 지금 해령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나이가 점점 많아지는 색깔이 밝아지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D는 이쪽이 뭐야? 대서양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뭡니까? 대서양 중앙 해령이 있고요. 여기서부터 바깥쪽으로 이렇게 발산해서 나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D 같은 경우는 어떡하니? 가운데랑 주변부랑 폭이 작은데 색깔 변화가 굉장히 심해요. 근데 B 같은 경우는 어떡하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비슷한 폭인데 지금 대서양보다는 색깔 변화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 그럼 무엇을 알 수 있다? 여기는 나이가 비슷하다는 거야, 애들이. 여기는 여기랑 나이가 되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뜻이죠. 그 얘기는 같은 거리를 오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되게 오래 걸렸다. 여기는 어떻게? 시간이 별로 안 걸렸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쪽은 어떡하지? 확장 속도가 되게 빨랐다. 그치? 우리가 알고 있는 나지카판이 여기는 확장 속도가 되게 빨랐고, 그 다음에 이쪽은 확장 속도가 좀 느렸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일단 알고 있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했고요. 그러면 옳은 것만 고르라고 했으니까. 자, 기억. 해저 퇴적물의 두께를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해저 퇴적물의 두께. 이거 기본적으로 우리 이렇게 해서 배웠었죠? 어떡하지? 해령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어떡하죠? 물에서 수심이 깊어지죠? 암석의 나이도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퇴적물의 두께도 어떡하지? 두꺼워졌잖아.
그지?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해령으로부터 멀어졌잖아. 되게 멀어졌잖아. 그러니까 A가 훨씬 멀기 때문에 A가 B보다 두껍다는 어때? 맞는 말이 되겠죠. B는 요거밖에 안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A가 B보다 두껍다. 우리 뭐 알아두죠? 해령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암석의 나이는 어떻게 되는데? 나이 많아지고요. 그지? 그 다음 수심 깊어지고요. 그 다음에 퇴적물 두께 두꺼워진다. 퇴적물 두께는 두꺼워지기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령 주변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 해양저 확장설 할 때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니은에 최근 4천만 년 동안 자 4천만 년 동안 그러면 요 정도 색깔 되네요. 4천만 년 동안 평균 이동 속력은 B가 속한 판이 C가 속한 판보다 크다. 우리 아까 했잖아요. 여기서 했었죠. B는 이만큼 같고 C는 요만큼 같다. 어떻게 알았다. 같은 구간을 가는데 이만큼 같은 구간을 가는데 색깔 변화가 별로 없다. 여긴 색깔 변화가 많다. 그치? 진한 색깔에서 밝은 색깔 변화가 많았고요. B는 색깔 변화가 별로 없었어. 색깔 변화가 별로 없었다는 건 나이가 비슷하다. 이쪽 나이나 이쪽 나이나 비슷하다. 그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되게 빨리 왔다. 그래서 확장 속도가 빠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B가 속한 판이 C가 속한 판보다 크다. 맞는 말이 되겠죠. 자, 지진 활동은 C가 D보다 활발하다. 여러분 C는 아시다시피 판의 경계가 아니잖아요. 여기 판의 경계가 아니고 D는 판의 경계죠. 그 C가 D보다 활발하다는 틀린 말이 되겠죠. 자, 답은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이 8번 같은 문제를 푸실 때는 기본적으로 뭘 알고 계셔야 됩니까? 아무것도 주어진 게 없죠. 사실은 뭐 판의 경계라든가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거? 자, 여기가 동태평양 중앙 해령이구나. 이쪽이 대서양 중앙 해령이구나. 그지? 이쪽에 가면 섭입대가 있구나. 뭐 이런 거 정도. 이런 거 정도는 그래서 판의 경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본적인 모습들은 좀 알고 계셔야 문제 풀 때 조금 더 수월하게 다가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암기죠. 물론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판의 경계가 예전보다는 좀 덜 자세하죠. 비중이 좀 줄었긴 했지만 그래도 역대 수능 문제에서 판의 경계가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본적인 암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처럼 해양저 확장설, 그지? 해령 주변에서 멀어질수록 이런 식의 관계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죠. 자, 9번 가봅니다. 9번. 그림은 해양판이 섭입하면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어느 해구 지역. 지금 뭐라고요? 어느 해구 지역이래요. 해구 지역의 지진파 단층 촬영 영상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이제 고르라고 했는데, 자, 기억은 10점이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일단 이걸 하기 전에 그 자료 해석을 먼저 해봅시다. Y축에 뭐 있냐면 오른쪽에 P파의 속도 편차가 있어요. 항상 여기 설명은 없지만 편차는 항상 어떡합니까? 그때 당시 관측값에서 보통은 어떡하죠? 평균값을 빼는 거죠, 보통. 평균값을 빼는 건데 색깔이 진할 때 플러스 값이래요. 그럼 P파의 속도가 진한 곳은 빠르다. 속도가 빠르다는 뜻이죠. 속도가 빠른 건 뭐죠? 아, 그치. 땅이 단단하게 돼 있다. 즉 뭐라는 거야? 차가운 플룸이라는 뜻이잖아. 차갑다. 그죠? 차갑다. 그러므로 지금 보시면 여러분 요 경계를 따라서 뭐 하는 거야? 판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부분이 뭐구나? 해구구나. 해구고 이게 다 뭐야? 이게 섭입대 부분이구나. 요런 걸 상상하실 수가 있죠. 섭입대. 자, 여기 뭐야? 섭입대구나. 그럼 보통 이쪽은 해양판이 될 거고요. 이쪽은 밀도가 좀 큰 뭐가 됩니까? 밀도가 큰 육지, 그지? 대륙판쯤 됐을 거야. 뭐 똑같은 해양판일 수도 있겠지만 색깔 차이로 봤을 때 이쪽을 해양판, 이쪽을 대륙판으로 우리 밀도 차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대륙판 위의 기억은 사실 화산 활동을 하고 있는데 10점이라고 볼 수는 없죠. 보통 10점이라면 어떤 곳에 10점이 생겨야 되죠, 여러분? 10점은 그지? 상승하는 플룸. 상승하는 어떤 플룸? 뜨거운 플룸. 뜨거운 플룸 근처에서 생겨야 돼. 뜨거운 플룸이라면 지진파의 속도가 굉장히 작아야 되는데 지금 기억 부분을 보면 속도 편차가 거의 비슷한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플룸이 있다는 건 좀 그렇죠. 여기 자체가 지금 있다고 한다면 뭐예요? 차가운 플룸이 있는 지역이니까 10점은 아닐 거예요.
그죠? 열점은 아니고 섭입대 근처에서 생기는 그런 화산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열점은 일단 상승하는 뜨거운 풀룸 근처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어디다? 차가운 풀룸 지역이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니은의 A 지점에서는 주로 자 A 지점 섭입대 바로 위에 어떤 거였더라? 섭입하는 애가 뭐야? 물, 그치? 수분을 갖다 주면 물에 의해서 공급된 물에 의해서 용융점이 낮아져서 보통은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기는 부분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SiO2 함량이 52%보다 낮은 마그마. 여기도 우리 약간의 암기가 필요하죠? SiO2 함량을 52%와 63%로 나눴어요. 그래서 여기 염기성부터 뭐였죠? 현무암질 마그마, 그 다음에 유문암질 마그마, 미안해. 안산암질 마그마, 유문암질 마그마. 요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현무암질 마그마, 즉 52% 이하는 현무암질 마그마인데 지금 여기는 어떻게 생긴 거야? 그지? 섭입하는 섭입대에서 수분 공급이 있죠. 함수광물 갖고 있었다가 수분을 공급해주니까 용융점이 낮아져서 생기는 그런 용융점이 낮아져서 멘틀 물질이 녹아갖고 생기는 현무암질 마그마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니은은 맞는 표현이죠. 자, 그 다음에 B 지점은 멘틀 대류의 하강부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처음부터 했었죠? 내려가는 하강부지. 그래서 여기는 맞는 말. 그래서 니은 디귿을 골라주면 되겠네요. 자, 9번 문제는 일단 뭐부터 보셔야 된다고? 자, 피파의 속도 분포를 보시고 색깔이 진한 색깔이 어떻다? 속도가 빠르다. 자, 속도가 빠르다는 건 어떻다? 딱딱하다. 차갑다. 차가운 플룸이 있는 곳이구나를 생각해 주셔야죠. 그래서 차가운 플룸이 있는 곳이니까 기억은 틀린 거죠. 열점은 상승하는 뜨거운 플룸이 있는 곳에 생기는 거라서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 지점은 주로 어떤 건가? 섭입대 주변에서 생기는 마그마니까 여기는 뭐였어? 우리 그치 물의 공급에 의해서 수분 공급에 의해서 용융점이 낮아져서 생기는 그 현무암질 마그마라고 생각하셔야죠. 그래서 요 암기사항 필요했다. 그 다음에 B 지점은 멘틀 대류의 하강부다. 네, 그래서 답을 이제 골라주는 거. 자료 해석을 차근차근 하시면 할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10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10번 그림은 어느 해에 태평양에 유실된 컨테이너에 실려있던 운동화가 발견된 지점과 표층 해류 A와 B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자, 와 이건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옛날에 진짜 여러분 아시죠? 요즘에는 뭐 이 스포츠 브랜드들이 되게 다양화가 됐지만 선생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그치? 나이키 아시죠? 나이키 특정 상품을 얘기해서 그런데 그 나이키가 되게 부러움의 상징이었어. 요즘은 뭐 너무 흔한데. 그래서 한때 진짜 그 나이키를 가득 실었던 배가 미국에서 이제 수출을 한 거지. 그 배가 일본으로 온 거죠. 그래서 일본 해역 근처에 와서 이게 태풍을 만난 거야. 그래서 배가 홀딱 뒤집어진 게 뉴스에 실제로 난 적이 있었어요. 너무 안타깝죠. 우리 막 생각했어. 선생님도 어렸을 때 가서 주워오면 그게 얼만데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튼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그 운동화가 어딨어? 여기는 거의 어디? 북아메리카인데 여러분 지금 북아메리카인데 이쪽에 일본이 훨씬 뒤쪽에 이쪽쯤에 일본이 있었겠지? 그래서 거기서 유실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유실됐다고 나왔지만 아무튼 유실이 돼서 그게 이제 어떻게 이동을 했냐? 유실은 이쪽에서 됐는데 발견되는 지점들은 어랏 요런 데서 발견이 됐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뭐야? 운동화가 가볍잖아. 그러니까 바닷물에 붕붕 떠서 갔을 거니까 표층 해류의 이동을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문제죠. 일단 북반구고 자, 여기가 위도 40도니까 30도하고 60도 사이에 뭐가 흐르더라? 우리 바람이 편서풍이 불었지. 서풍에 의해서 자, 뭐가 갑니까? 이렇게. 그지? 이게 북태평양 해류였잖아요. 북태평양 해류가 흐르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여기 밑에 0도부터 30도 사이에는 무역풍 때문에 어떡하죠? 이렇게 북적도 해류가 흘렀겠죠? 북적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배울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떡하지? 요렇게 시계 방향으로 여기 쿠로시오, 북태평양, 캘리포니아, 북적도. 그래서 아열대 순환이 이렇게 생긴다를 먼저 배우고, 그지? 그 다음에 적도 부근에 반대로 적도 반류가 흘러서 적도 반류, 북적도 이렇게 조그맣게 열대 순환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자 북반구 같은 경우는 이 위쪽으로 또 어떻게 되지? 자 극동풍 때문에 생기는 해류가 있어서 이렇게 뭐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아한대 순환이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있는 이 북태평양 해류는 자 이쪽으로 와서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면 아열대 순환의 일부가 되고 얘가 이제 위쪽으로 이동을 하면 아한대 순환의 일부가 되는 거죠. 지금 북태평양 해류뿐만 아니라 북적도도 마찬가지예요. 북적도가 이렇게 와가지고 위쪽으로 가면 아열대 순환의 일부가 되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열대 순환의 일부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래서 어느 쪽 부분 지금 북태평양 해류가 위아래로 이렇게 나눠져서 아한대 순환과 아열대 순환의 일부가 되는 모습을 보고 계신 거예요.
옳은 것만 고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A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느냐? 그렇죠. A 북태평양 해류 일단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해류였어요. 그 다음에 B는 B가 아래로 흐른 게 아니라 위쪽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아열대 순환의 일부가 아니라 아한대 순환의 일부가 되겠죠. 그죠? 밑으로 내려왔을 때가 아열대다. 이거는 아한대 순환이다. 그 다음 디귿, 북아메리카 해안에서 발견된 운동화는 북태평양 해류의 영향을 받았다. 그치? 북태평양 해류 영향을 받았으니까 유실은 여기서 됐는데 북태평양 해류 따라서 이렇게 왔다가 아한대 순환과 아열대 순환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운동화가 발견이 됐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억과 디귿을 모두 다 골라주시면 답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표층 순환의 모습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대기 대순환하고 표층 순환의 기본적인 모습들을 한번 스스로, 그지? 빈종에도 한번 그려보면 뭐 금방 알 수 있는 문제니까 여러분 잘 해결했으리라 믿습니다. 자, 11번 볼게요. 그림 가의 A와 B는 분광형이 G2인 주계열의 중심으로부터 표면까지 거리에 따른 수소 함량 비율과 온도를 순서 없이 나타낸대요. 뭐하고 뭐? 수소 함량 비율하고 온도를 순서 없이, 그러니까 이 A, B가 누가 수소고 누가 온도인지를 찾아야겠네요. 그리고 기억과 니은은 에너지 전달 방식이 다른 구간. 여러분, 에너지 전달 방식에는 뭐가 있죠? 전도, 대류, 복사가 있잖아요. 근데 별 안에서는 우리 대류하고 복사 요 두 가지만 생각하는 거였죠? 구간을 표시한 거래. 그 다음에 나는 별의 중심 온도에 따른 PP 반응과 CNO 순환 반응의 상대적 에너지 생성량을 비교한 것이다. 아, 문제가 엄청 길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말들을 볼까요? 지금 보니까 분광형이 G2래요. G2 누구야? 태양. 표면 온도 얼마? 6000켈빈. 주계열이라니까 결국은 태양이라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태양? 태양의 내부 구조는 어떻게 생겼더라, 여러분? 가운데 핵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복사층 있고요, 여러분. 이렇게 복사층 있고, 그 다음에 겉부분에 뭐가 있었죠? 제일 겉에 대류층이 있었죠. 이렇게 대류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대류층 때문에 우리 뭐 볼 수 있었다? 쌀알무늬 볼 수 있다. 막 이런 거 했었잖아요. 지금 보시니까 그러면 이런 모양이라면, 자, 여기가 핵이고, 그럼 기억이 뭐가 돼야 돼요? 기억이. 그죠? 복사층이죠. 복사층이고, 그 다음에 니은이 뭡니까? 여기가 대류층이 되네요. 대류층. 자, 요렇게 됐고요. 그러면 중심으로 모든 별들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중심에서 핵융합을 할 거고 안에서 밖으로 나갈수록 온도가 점점 어떻게 차가워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어떤 그래프? 지금 B 그래프를 우리가 뭐로? 온도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중심 온도를 읽어주고 중심 온도가 얼마쯤 되는 거야? 와, 1500만 켈빈 정도 되는 거죠. 그지? 1500만 켈빈 정도 되고요. 표면 온도는 6000 켈빈, 그죠? 6000 켈빈 정도 되는 거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A 그래프를 뭐라고 보시면 됩니까? 이게 수소 비율이라고 보면 되죠. 중심에는 왜 수소가 별로 없죠? 수소가? 그지? 수소 핵융합을 해서 수소가 뭐로 많이 바뀌었어? 헬륨으로 많이 바뀐 거지. 모든 별들, 우주에 있는 모든 그런 그 성분을 보시면 수소가, 자, 수소가 얼마? 수소가 3. 그 다음에 헬륨이 1이잖아.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인 거 알고 계시죠? 함량 비율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3대 1이니까 이게 수소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자, 요런 상황이에요. 옳은 것만 고르라고 했습니다. A가 온도냐? 지금 했잖아요. A는 온도가 아니라 뭐지? 수소 함량비였어. 그지? A는 수소 함량비. 온도는 B였어. 온도가 아니고 수소 함량비야. 그래서 틀렸어. 가의 핵에서는, 자, 이게 가의 핵이나, 가에서 결국 이게 누구였어? 태양이잖아요, 태양. 그럼 태양은 중심 온도가 얼마? 1500만 켈빈 정도 되니까, 나에서, 우리 뭐 알고는 있지만, 그래프에서 확인하셔도 돼요. 1500만 켈빈이면 여기네요? 그럼 누가 더 많아요? 지금 PP 반응이 더 우세하다는 걸 알 수 있죠. CNO 순환도 일어나긴 하지만, PP가 더 우세한 거야. 그래서 CNO 순환보다 PP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에너지 양이 많다. 맞는 말이 되겠죠. 그죠? PP 반응이 더 우세한 거. 그 다음에 대류층에 해당하는 거 지금 찾았잖아. 복사층이 기억이고, 대류층은 니은이니까, 대류층에 해당하는 것은 니은이다. 맞는 표현이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4번을 골라주면 됐어요. 여러분, 지금 11번 문제에서의 가장 키포인트는 뭡니까? 분광형이 G2라고 했고 주계열이라고 했다. 그럼 우린 뭘 생각하자? 아, 태양이구나. 그러면 태양의 내부 구조가 이렇다는 걸 알아야지. 핵이 있고 복사층이 있고 가장 겉에가 대류층. 그래서 핵 다음에 복사층, 대류층을 찾아주시면 되고요. 우주 공간에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무조건 얼마다? 3대 1이니까 자, A를 뭐로 보자? A를 수소 함량비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온도는 중심에서 바깥으로 갈수록 점점 어떻게? 중심에서만 핵융합을 하니까 바깥쪽으로 가면 점점 차가워져야지. 그지? 그래서 B를 온도로 찾아주시면 되고
그러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래서 알다시피 뭐 암기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프에서 나에서 보시니까 1500만 켈빈 정도 되면 뭐가 더 많구나, PP 반응이 더 우세하구나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냥 기본으로 알고 계셨어야 되는 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본으로 알고 계셨어야 되는 거는 어떤 거다? 자, 태양의 내부 구조 모습을 알고 계셔야 되고 태양이 G2 등급이다 정도는 알고 있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 12번부터는 2교시 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기다렸다가 우리 2교시 때 마저 이어서 풀이를 하겠습니다.